우리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다. 최근 카이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5일 카이의 질의응답 보고서에서 KF-21 개발과 수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언급된 것인데요. 그동안 KF-21 수출 및 공동개발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발표를 내어왔었는데 KF-21 개발 제조 업체인 카이에서 이 같은 발표를 뒤엎고 구체적인 수출 협상 상황을 밝힌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80%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리스크는 개발 과정상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분납하고 나머지 1조 비용 중에서 5천억 원은 KF-21의 개발 기간이 당겨지게 되면서 7, 8%의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해졌으며 나머지 5천억은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파트너로 끝까지 공동 개발을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히 중동 국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30년대 중반부터 경쟁 기종, 즉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생산 및 개발이 중단되어 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 실제로 양국 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올해만 벌써 4차례 만남을 이어갔고 그 자리에서 매번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과 관련해 의논을 나눴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서방제 전투기인 한국의 KF-21이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사우디를 방문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과 상호 방위조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 도입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우디를 친중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매우 많은 노력을 했는데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중국은 FC-31을 비롯해 이미 UAE에 수출된 L-15 고등 훈련기를 전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었고 중국은 사우디 전투기의 대체 소요와 무기 국산화를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스텔스 전투기 현지 생산을 제안하였죠. 사실 L-15와 같은 저가형 훈련기를 도입하는 것과 5세대 스텔스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략 자산이다 보니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정치적 영역까지 포함되게 되는데요. 일례로 F-35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터키가 러시아 S-400을 구매하자 미국은 즉각 터키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키기도 하였죠. 즉 이러한 사우디의 밀당 전략이 먹혀들어 결국 바이든은 꼬리를 내렸고 무기 수출에 대한 금지 제재 해제 그리고 앞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 해도 사우디가 가장 원하고 있는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조건을 허용해줄 가능성은 전무한데요. 현재까지 F-35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공동개발국에서 일부 F-35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최종 조립은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 판매 권한 역시 미국이 지니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또한 매우 까다로운데요. 미국의 자국 기술 보호 수준은 까다로움을 넘어 지랄맞은 지경인데 아태 지역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 공군이 F-15K의 타이거 아이 봉인을 뜯은 사건으로 인해 당시 랜덴 PM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보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한국군을 격하게 몰아붙였고 한미 합동조사를 통해 결국 타이거 아이 부품이 분해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받고서야 사건이 마무리될 정도로 미국은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보안과 이전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중동, 대만, 동남아 지역에는 아예 F-35 판매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죠. 결국 사우디 국방부의 핵심 사업인 비전 2030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해줄 수 있는 다른 해외 파트너, 즉 서방 진영 국가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사우디는 영국 주도의 6세대 전투기 사업 GCAP와 독일이 이끄는 FCAS 사업에 참여 의사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부당하였죠. 영국, 독일도 미국 만만찮게 인권 문제로 그동안 사우디와 척을 지어왔으니까요. 이로써 기술 이전과 자국 현지 생산 조건을 유지하면서 서방제 첨단 전투기를 얻으려는 사우디로선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 한국 KF-21에 대한 관심은 기타 다른 잠재 수출국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UAE 등과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주 국방에 대한 사우디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맨 땅에서 오늘날의 방산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정신력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난 3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 압둘라 아로타이비는 K-무기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상당히 예상 외였는데요. 바로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입니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카이 공군기지에서는 압둘라의 방안에 맞춰 KF-21의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 당시 비행에 나선 기체가 다름 아닌 시제 6호기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제 6호기는 복자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2대 제작이 완료된 복자형 KF-21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후방 좌석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6세대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이 복자형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 카이가 복자형 KF-21을 동시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굳이라며 의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투기 개발의 세계적 추세는 단좌형 전투기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KF-21의 복자형으로 예비 조종사들의 훈련을 돕는다는 것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한국은 수십 대의 T-50 초음속 훈련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KF-21 복자형으로 훈련을 실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F-21 복자형에는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KF-21의 후방 좌석은 결국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인공지능 AI, 고성능 슈퍼컴퓨팅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FPGA, 고용량 램, 차세대 링크 16, MADL 등의 탑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GPU를 구매하려면 몇 달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죠. 이에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이든 전투기 내부든 이러한 고성능의 하드웨어들을 탑재해야 하는데 이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방의 설계가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이번 복자형 개발로 6세대 전투기 설계에 대한 기초 기반 기술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상이 구축한 데이터 센터 내에 고성능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하여 6세대 전투기의 연산을 도울 수 있지만 작전 반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투기가 수백 분의 1초를 다투는 전장에서 통신 지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전송 오류 등 한 번에 잘못된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가 손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전투기 내에 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복자형을 만들었던 숨겨진 이유인데요. 실제로 조종 내 전 카이 상무는 복자형을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술력을 선보인 것이며 향후 점진적 KF-21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물리적으로 복자를 쓸 경우에는 뒷좌석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표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공기 공기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 천천히 갈 때는 별 차이 없겠지만 음속이 넘어가면 0.01초 사이에 움직이는 항공기가 받는 열과 공기 저항, 기동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럼 물리적, 공기 역학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조종석이 들어가는 부분에 원래 있던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해야 했다. 또 단자기와 복자기를 동시에 설계한다는 것은 운영 절차나 스위치, 소프트웨어 우선성,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과 물리적 배치, 항공기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동시에 설계를 해야 한다. 많은 인력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설계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망가진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제기 6대를 동시에 거의 몇 달 차이로 제작해서 단자기와 복자기를 같은 기간에 만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FA-50 개발 당시 기술 지원을 했던 로키드 마틴조차 KF-21 계획에 대해 기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장담하는 걸 1992년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구조 시험 시제기까지 8대를 만들어낸 것은 또 엔지니어 숫자도 부족하고 사천이 시골이라는 지역 핸디캡도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공밀레 덕택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같은 과정을 보면서 한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한국 측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 KF-21에 대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 ADD의 방문 이후 우리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사우디 공영방송 알자지라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الصناعات الدفاعية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الفعل شهدت طفرة كبيرة خلال الفترة الأخيرة وتحديدا خلال العامين الماضيين. جزء من هذه الطفرة بسبب التقدم التكنولوجي الذي تعيشه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على الجانب الآخر
شركة LIG NEXT 1 الكورية الجنوبية هي واحدة من الشركات التي حققت اختراقا كبيرا في مجال تصنيع وتصدير الأسلحة لعدد من الدول، كما أنها تنتج أسلحة فائقة الدقة من منظومات قيادة وسيطرة وكذلك طائرات مسيرة وأجهزة رصد وإنذار مبكر. الشرق الأوسط معنا السيد هيون بن هونغ مدير الأعمال الدولية لشركة LIG. أولا سيد هونغ أهلا بك معنا في عسكريتاريا. يعني دعنا نبدأ من آخر منتجات شركة LIG NEXT 1. في المستقبل سيكون هناك طلب كبير على منظومات الأسلحة التي تعمل عبر الأقمار الصناعية و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والمنظومات غير المأهولة. وبالنظر إلى هذه الاتجاهات تتوقع شركتنا نفس المتطلبات من قبل عملائنا، ولذلك نركز على الأبحاث والتطوير والإنتاج إلى جانب التعرف على التوجهات الجديدة. فعلى سبيل المثال واجهت دول المنطقة مثل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و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تهديدات تمثلت في المسيرات الانتحارية ذات الرؤوس المتفجرة، ولذلك طورت شركتنا نوعين من الحلول لمكافحة تهديدات المسيرات. كما تسعى شركتنا لدمج مكون آخر يشبه راداري SAR و EOIR وغيرهما. بات بالإمكان تحسين قدرات مكافحة المسيرات مثل منظومات مكافحة المسيرات المدمجة أو حتى المنظومات الأحادية. لكن سيد هونغ فيما يتعلق ب يعني الشركات ما الذي يميز منتجات LIG NEXT 1 عن غيرها من المنتجات؟ I would like to emphasize the most competitive. الجانب الذي يميزنا ويجعلنا أكثر تنافسية هو رأس المال البشري. لقد بنت الشركة إرثها الخاص عبر الأبحاث والتطوير من خلال الإنتاج والصيانة، كما أن شركتنا لديها الكثير من المؤهلات مثل المستوى الخامس من تكامل نموذج نضوج المقدرة CMMI من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وبناء على ذلك وفرت شركتنا الحلول الدفاعية الكاملة التي تغطي دورة الحياة الكاملة لمنظومات الأسلحة. مستر هونغ، فيما يتعلق بتواجدكم في منطقة الشرق الأوسط، لديكم بالفعل تواجد في هذه المنطقة منذ سنوات عدة، ولكن الآن الكثير من الدول في هذه المنطقة تسعى لتبادل المعرفة وتبادل التكنولوجيا. هل تسمحون كذلك بنقل المعرفة والتكنولوجيا لهذه الدول أم لا؟ من خلال تجاربنا التي امتدت عبر عدة عقود، نحن ندرك أن متطلبات العملاء في الشرق الأوسط ليست سهلة، ويسعون هناك لبناء شراكات قوية. ومثل البرنامج الشهير MSAM، شركتنا لا توفر نفس المنتج الذي توفره ل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ل إن مقاربتها للحلول معدة بشكل خاص ل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المستخدم النهائي، وذلك يشمل إجراءات تحديثات على النظام. كما أن شركتنا اقترحت العديد من المشروعات المحلية مثل التطوير المشترك من الصفر والإنتاج المحلي وخطة الدعم اللوجستي المتكامل المعدلة حسب الاحتياجات المحلية. LIG NEXT 1، شكرا جزيلا على كل هذه التوضيحات. صدامات واستعراض للقوى والعتاد بلورتها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في 2023 في مجال تصدير الأسلحة، متفوقة على دول مثل إسرائيل وهولندا وتركيا، وتهدف إلى أن تصبح رابع أكبر مصدر للأسلحة بحلول عام 2027. ومن المتوقع أن تتجاوز صادراتها الدفاعية 13 مليار دولار في عام 2023 بعد توقيعها عقوداً مع العديد من الدول، ما ساهم في استقرار اقتصادها. تعتبر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منافساً قوياً بفضل الدعم الحكومي والأسعار التنافسية والتسليم السريع. 물론 KF-21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역시 아직 미국 G사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판만 늘어놓는다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지,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꿈꿔야 하고 꿈꾸고 있으며 꿈이 실현되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도전정신과 기술력, 거기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뒷받침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주영 회장의 해보긴 해봤냐는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보고 있나 카이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오일머니를 갖는 건 쇼미더머니를 친 테란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